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먹는데 이러면 이따가 시간이 너무 안 갈 것 같은데. 맞다. 이거 별로 안 오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코드 미리 꺼내주시고 바코드 꺼내주시고 바코드 찍으시고 목걸이 이렇게 말아서 넣어주실게요. 네, 드셨어요? 체크아웃 찍고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요건 그냥 다음부터 사용하시면 돼요. 네네. 오 마이 갓. 네, 허경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8분입니다. 이제 일 끝나고 셔틀에서 내렸고 집 도착하기까지는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어쨌든 또 일을 하고 들어가는 길이니까 조금 홀가분한 느낌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이제 내일 아니죠, 내일이 아니고 이제 오늘이거든요. 이미 새벽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소주 한잔 먹고 자고 싶은데 제가 또 오늘 매장이 아침에 오픈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3시 반 정도 넘었는데 제가 8시에 또 가게를 오픈을 해야 됩니다. 또 일 나오느라고 오늘 차를 매장 쪽에 두고 와서 지하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가서 씻고 다 준비한 다음에 옷도 다 갈아입고 나갈 준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러고 잠깐 한 1시간 반 정도 누웠다가 바로 또 출근을 해서 매장 가서 한 1시간 정도 졸 수 있지 않을까. 피곤하긴 하네요. 일단은 어제 집에 가서 씻고 자고 나서 곧 오후에 또 멀쩡한 정신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쿠팡을 다녀왔는데 그거에 대한 소감을 조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자막 처리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생생한 말씀을 드리려면 이렇게 영상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어제 밤을 새고 1시간도 못 자고 왔거든요. 40분 정도 자고 왔는데, 네, 그래서 머리 드라이도 안 돼 있고 좀 깨져자긴 합니다. 이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제가 두 번째 갔다 오고서 느낀 거는 첫 번째 느꼈던 인상이랑은 너무 많이 달랐다 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왕이면 첫 근무는 풀타임으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저는 두 번째에 갔으니까 뭐 교육도 다 들은 상태고 사람들이 그닥 저한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끼리 묶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오신 분들끼리 묶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불편했던 게, 저는 지난번에 뉴 주간을 했으니까 여기에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방법은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도 막 일주일, 2주일 만에 가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에 풀타임 근무를 하고 나면은 두 번째 파트타임 근무를 가더라도 좀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몸에 그만큼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파트를 하다가 풀타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진짜 안 가요. 한 가지 좀 안 좋았던 점이, 제가 간과한 부분이, 이제 어플에는 7시부터 8시까지가 쉬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식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6시부터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까지 식사를 하는데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합니다. 7시간을 연장 근무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컨텐츠에서 말씀드릴 때는 생각보다 할만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은 지금도 동일하거든요.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할만해요. 근데 연속으로 7시간 하는 건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출고해서 이제 싱글 포장을 맡았으니까 벗거나 그렇게 무거운 거 되진 않았지만 7시간 동안 연장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서 있는 게 다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다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아프고, 차라리 파트를 경험하고 풀타임을 가는 것보다는 풀타임을 하고 이제 짧은 시간 파트타임을 근무하게 되면 이러한 점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계속 이 일을 쭉 해야겠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일을 경험해보고 결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직접 한번 해보고 얘가 할만한지, 아니면 나랑 맞는지, 아니면 딴 거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차라리 풀타임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느낀 거는, 제가 첫 근무 갔을 때랑 어제 갔을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일단은 첫 근무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제는 사람이 엄청 많은 탓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버스마다 거의 다 풀방으로 쳐서 오더라고요. 지역마다. 안에도 사람들 되게 많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약간 작업에 들어갔을 때 뭐 중간 관리자들도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오전 근무 갔을 때는 중간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다 약간 어머님 세대였어요. 뭐 예를 들면 40대, 50대 정도의 이제 여성분들께서 관리자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뭘 물어보면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약간 엄마의 마음 같은 거겠죠. 이모의 마음이고, 너 이거 모르는구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거를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어제는 가보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젊어요. 정말 젊은 분들은 한 20대 초반 내지 중반이신 것 같고, 많아야 3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20대 초중반의 분들이 무신경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툭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약간 물어볼 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여쭤보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 같은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담이 덜 했는데, 어제는 뭔가 물어보기가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간 관리자분들이 젊다 보니까 좀 통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눈치 보는 게 적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제 싱글 포장을 가면서 18라인인가 17라인인가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순서대로 1번부터 뭐 10번, 7번, 8번까지 이렇게 카운터가 있어요. 거기서 뭐 작업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업대가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가서 1번 작업대를 받은 거예요. 1번 작업대를. 근데 1번 작업대, 여러분 진짜 1번 작업대는 꼭 피하셔야 되는 게, 정말 안 좋은 점이, 첫 번째는 뒤쪽에 바로 관리자랑 칸막이 없이 있어요. 내가 농땡이를 피워야 돼서 관리자랑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 공부를 하는데 뒤에 엄마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분들은 저한테 터치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히 눈치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량을 엄청나게 갖다 줍니다. 작업량을 1번한테. 왜냐면은 이제 물건을 뿌려준단 말이에요. 뿌려주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1번이에요 그리고 눈에 가장 잘 띄는 데도 1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두 개 정도 남았다 그러면 무조건 4-5개씩 제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분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니까 뭐 그렇게 많이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저희 공정만의, 어제 제가 참여했던 공정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뒤에 분들 작업량보다 앞번호 작업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요? 예, 그런 것도 느껴지고, 한편으로 든 생각이, 아, 공산주의가 이래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별도 다르죠, 그죠? 남자 여자 다르죠. 그리고 나이대도 다 다릅니다. 뭐 20대부터 한 50대 60대까지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도 다 다를 거고, 이분들의 성격도 다를 거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 일종의 하나의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 관리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정은 터치를 많이 안 해요. 터치를 안 한다기보다 그냥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몇 번 왔던 근무자들은 그거를 기가 막히게 누립니다. 뭐 중간중간 화장실 간다고 하고서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중간 막 사라져요,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어제 7시간 동안 제자리 한 번도 안 벗어나고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7시간 동안 하는데, 누구는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1시간에 한두 번씩. 그러면 그 빈자리에는 또 작업을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거나 갖다 준 게 계속 있으니까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번호에 뺑기 안 치는 사람은 계속 찍어야 되는데, 계속 찍고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뒷번호에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제 일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성실하진 않은데 그냥 그런데 가면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것도 갖고 오고 옆에 것도 갖고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분배되는 양도 적거니와 자기 거 다 하면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들인데, 그분들은 되게 무신경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본 게, 분명히 공정 안에 핸드폰을 일반 일용직들은 못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관리자들은 들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면 관리자분들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갖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어제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한 15분 20분 전부터 와서 계속 그 자리에서 사적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 직전까지. 근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를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용직 근무자는 그 핸드폰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들고 들어와서 눈치도 안 보고 쓰는데 그거를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건 누군가 제재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확실히 어머님들이 컨트롤 할 때가 되게 조금 사람들이 눈치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때는 약간 다 같이 이 작업을 끝냅시다 였으면은, 어제는 우리가 이만큼 할당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뭐 어떻게 나눠서 하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이것만 끝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는 사람은 계속 논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일을 덜하는 사람은 덜하고, 앞번호에 있거나 일을 조금 빨리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거리를 줍니다. 관리자들한테 할당된 몫이 있는 것 같아요. 할당됐다기보다는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관리자들이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냥 갖다가 저한테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포장해주세요, 저렇게 포장해주세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제 뭐 중간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대 해제하고, 토트 해제하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토트 해제하고 자기 거 찍어놓고, 찍고 나니까 나중에 송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한참 찾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더라. 젊은 관리자 문제는 아니지만, 어제도 보면은 젊은 관리자 중에 일부는 진짜 어린 것 같아요. 한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친구는 저희가 2시에 작업 가는데 1시 반부터 과자 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계속 그런 게 쌓이니까 나중에는 저도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물 먹으러 간다고 하는 사람, 화장실 간다고 가는 사람 보면서 난 이거 왜 찍고 있지?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 양의 작업량만 달성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작업량을 개인별로 다 할당해 주는 게 아니고 공통의 목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저는 어차피 일주일에 뭐 한두 번, 2주에 한두 번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아, 그래도 이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아마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약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출고는 나쁘지 않은 업무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싱글 똑같이 첫 번째 했던 날과 두 번째 했던 날 똑같은 업무를 하긴 했지만 비교적 단순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전하고, 그렇게 무거운 거에 많이 든다거나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칼도 안 써요. 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 쓰고, 그 다음에 뭐 테이프 커팅기 정도가 가장 좀 날카로운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뭐 시급이 엄청 세거나 그러지 않지만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하기에 되게 좋은 알바다. 나름대로 여기서 뭐 팁 아닌 팁을 드리면은 근무복도 받으실 때 한 본 사이즈보다 2사이즈 정도 크게 받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체형 우주복처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하거나 나랑 맞으면은 입고 벗을 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2사이즈 정도 큰 거, 작업화, 보호화, 방화나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60을 쓰는데, 지난번 4시간을 할 때는 260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발이 아프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제는 9시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밥 시간 뺀다고 하더라도 이제 9시간 정도 그 신발을 신고 활동을 해보니까 발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저 심지어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발가락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발도 한 사이즈 내지는 2사이즈 정도 큰 거 신으시고, 그 다음에 양말도 좀 두꺼운 거 신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뭐 파트로 지원을 해볼 수도 있고, 마켓컬리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떨어져서 다음번엔 조금 더 새로운 걸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